안녕하세요. 과학을 담당하는 백성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과학 시간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한 주 한 주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요.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하면 엄마들이 자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데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얘기나 하려고 보면 항상 뭐가 되느냐 하면 잔소리가 되죠. 그쵸? 대화라고 항상 하는 걸 보면 공부했니? 숙제는 했니? 이런 대화 말고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운 그런 상식적인 과학의 재미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의 성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또 어떤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들께 해드리면 자녀들하고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들이 가장 잘하는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식사 준비하는 거죠. 밥 해주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집 아이도 제가 우시가 공부했니? 물으면 엄마 나 배고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일은 밥 해주는 건데 왜 나한테 잔소리 하느냐는 뜻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밥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밥을 하면서도 우리는 과학적인 상식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밥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밥을 하는 것 중에 또 좋은 요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손님이 오시거나 밥을 하려고 밥 뚜껑을 딱 열었는데 밥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아주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응급하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력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우리가 밥 버튼을 눌려서 기다리려면 40분 내지 1시간이 걸리지만 사실은 압력솥으로 하면 그 절반의 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 그 압력솥의 원리 안에는 왜 이렇게 밥이 빨리 되고 또 맛있게 되는가 하는 원리 안에는 그 과학에 대한 중요한 지식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왜 밥이 빨리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압력 때문에. 물론 압력솥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게 말장난 비슷하죠? 압력솥의 가장 큰 특징은 압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솥은 압력 때문에 잘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밥이 왜 잘 되는가에 대한 초점은 사실은 압력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압력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밥을 하려면 쌀에 이제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려놓잖아요. 우선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밥을 하게 되는데 몇 도에서 혹시 물이 끓는지는 아세요? 몇 도에서 끓죠? 이거 제가 너무 쉬운 질문하고 있죠, 지금. 아니, 누구 놀리나, 오늘 백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혹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진도가 못 나가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100도에서 끓고 또 밥이 되는 데는 압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마음이 급하면 무슨 일을 하냐면 불을 막 세게 틀어놓죠? 네. 그쵸? 불을 세게 틀으면 그 물이 끓는 온도가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불이 세면 더 높은 곳에서 물이 끓을 것 같아요.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높아질 것 같아요? 100도보다 높을까요? 100도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120. 120도 정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높은 온도가 돼서 세게 틀으면 더 높은 온도가 돼서 아마 밥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라면이라도 좀 더 빨리 끓여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단축되는 것하고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것을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불을 세게 틀어도
물은 항상 100도에서만 끓는다고 아이들은 배우게 돼요. 과학 시간에 그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로 끓는 점을 배우면서 물은 아무리 상황이 불을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끓는 온도는 100도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세게 하면 무엇은 좀 변하죠. 그 무엇이냐 하면 100도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불을 약하게 하면 100도까지 오르는데 10분이 걸린다면 불을 세게 하면 그 100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는 것이지 물이 끓는 온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 둘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하나 이상하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세게 해서 빨리 끓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 사이는 정말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어머니들께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를 그 상태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지요? 이 액체는 입자들이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이고 자유롭게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는 걸 지금 칠판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휙휙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잘못 표현하면 아이들 중에는 이게 오징어처럼 꼬리가 달린 물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체는 이 입자들의 간격이 훨씬 더 멀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끓는다는 것은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기화현상이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끓는다는 현상은 기화현상이라는 것의 일종인데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훨씬 멀어져야 되겠죠? 자, 근데 입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서로 간에 끌리는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끌리는 힘들이 작용하는데 이 끌리는 힘들을 끊고 멀어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하면 가열을 해서 우리가 이 열을 공급해주면 프로판가스나 이렇게 해서 열을 공급해주면 그 열에 의해서 이 분자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죠. 그렇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액체가 20도였다고 생각을 하면 분자운동 에너지가 온도라는 정의는 분자운동 에너지의 척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 20도보다 80도로 가열하면 분자운동 에너지가 훨씬 활발하죠. 그렇죠? 하지만 거리는 어떨까요? 아직도 80도씨에서 액체였다면 80도씨에서 아직도 액체였다면 그러면 거리는 비슷할 거예요. 거리는 비슷하지만 분자운동만 활발해지는 것이 가열할 때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끓을 때 그 순간이 몇 도라고요? 아까 대답하셨죠? 100도. 100도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인력이 딱 끊어지고 갑자기 멀어지는 거예요. 이 인력을 끊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딱 100도가 돼야 돼요. 이게 입자 사이의 인력이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물이라면 항상 100도에서 끓는 이유는 이 인력을 끊는데 항상 100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기체가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항상 100도가 되면 그 순간에 딱 끊어지면서 기체가 되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끓는다고 얘기를 할 적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끓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물이 끓는지 보려면 뭘 보면 되죠? 수증기가 보여요? 김이 보여요? 김이 이렇게 아지랭이 피듯이 피면 끓는 걸까요? 아닌데. 우리가 물이 끓는다고 할 적에는 기포가 부글부글 나오는지 봐요. 안 그러세요? 냄비에서 라면 끓여야 되는데 물 끓었나 봐라 그러면 뭘 봐야 되죠?
기포가 부글부글 나오는지 봐야죠. 바닥서부터. 그쵸? 기포가 막 올라오면 끓는다고 얘기를 하고 기포가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끓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럴 땐 뭐라 그러느냐? 증발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증발하고 끓음도 다음 강의에서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기포가 형성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기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공기요. 사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해봤어요. 물이 끓을 때 부글거리고 기포가 나오지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머니들의 답변하고 똑같이 공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공기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랑 비슷하느냐면 사이다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다가 김 빠질 때 다 부글부글 거품 나면서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죠? 그쵸? 그러고 나면 남은 그 물은 완전히 설탕물이 돼서 이 맛이 이상해지죠? 그렇게 녹아있던 공기가, 즉 용해되어 있던 공기가 석출된다는 그러한 개념하고 이 상태 변화하는 것, 액체인 물이 아까 제가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거리가 멀어져서 기체가 되면서 기포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배우는데 그렇게 상태가 변화한다는 개념과 용해된 것이 석출되는 것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공기가 나온다고 답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답하셔야죠? 기포요. 예, 제가 질문한 것은 기포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인데 그 안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물로 바뀐 것이겠죠? 우리가 그것을 기포 안에 수증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액체인 물이 에너지를 받으면 100도 정도의 분자운동 에너지를 갖게 됐을 때 끊고 수증기 상태, 즉 기체 상태로 되는 것을 우리가 기포의 상태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의 고유한 성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강대훈입니다. 오늘은 물질이 끓는 점을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비커에 식용유를 넣고 한쪽 시험관에는 에탄올을 넣고 다른 시험관에는 물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탄올과 물이 끓는 점을 측정을 해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식용유를 이용해서 가열을 할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물이 몇 도씨에서 끓죠? 우리 학생들이나 어머님들 다 잘 아시죠? 100도에서 끓거든요. 근데 물을 100도씨까지 올리려면 물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은 데서 끓는 그런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식용유를 이용해서 가열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중탕이라고 하는데 어머님들 집에서 그 계란찜 하실 때 중탕 하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에탄올이 끓는 점과 물이 끓는 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에탄올은 여전히 한 79도 부근에서 끓고 있고 이제 물이 거의 이제 한 100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물의 온도가 오르는 동안에도 에탄올의 온도는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데 지금 에탄올은 79도 부근에서 계속 기화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물의 온도는 계속 지금 올라서 거의 한 100도 무렵이 되니까 물도 끓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이 100도 부근에서는 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의 경우처럼 물도 100도 부근에서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계속 열을 받고 있는데 가열하고 있는데 왜 온도가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물이 액체 상태에 이렇게 붙어있던 분자들을 떼는데 다시 말해서 분자 사이 인력을 끊는데 그때 가열해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때 그 열이 이용된다 하는 걸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즉,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에탄올이 끓는 점은 79도로 물이 끓는 점은 100도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물질마다 끓는 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하는데 이러한 물질의 특성이 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그 에탄올은 항상 70바토에서 끓는다고 얘기를 하고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항상 그 물질마다 끓는 점이 고유한 값을 갖는 이유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은 끓는 점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더 높은 온도를 가해줘야 분자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들이 멀어지는 것, 그런 것은 끓는 점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에탄올이 훨씬 더 쉽게 그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실은 가장 어려운 주제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면 끓는 점이 끓을 때 그 압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하기 전에 그 학교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다 이런 걸 배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 이유가 뭘까요? 공기의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높은 산이 왜 추울까 설명했던 강의에서 추운 이유가 거기 기압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던 1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돼요. 그러니까 물은 끓는데 손을 넣으면 안 되겠죠. 온도계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도에서 끓지를 않고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이 한 90도가 돼야지 익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78도나 70도 정도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아무리 끓여도 쌀이 익을 수가 없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설익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그 질문은 또 뭐랑 관계가 있느냐면,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압력이 보통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굉장히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가 압력솥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아까 불을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항상 끓는 점은 100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 하나 빼먹었죠. 같은 기압일 때, 같은 일기압일 때만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압력솥의 상황은 압력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100도에서 끓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압력솥 안에 불을 이제 밀폐시키고 불을 켰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의 분자운동 에너지가 막 커진다는 소리죠. 근데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더운 물에 제가 더운 물을 담근 그 PET병에 고무풍선을 이렇게 매달았더니 풍선이 팽창한 거 기억하세요? 네. 그쵸? 자,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가 팽창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되면 좋은데 압력솥이 팽창할 수가 없죠.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요. 그러면 압력솥 안에 있는 입자들은 마구 부딪히는데 팽창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압력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똑같으면 온도가 올라갈 때 그 안에 있는 압력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압력솥 안의 압력이 굉장히 높다고 표현을 하고, 그 압력이 높아지도록 밀폐시켜야 되기 때문에 압력솥은 그렇게 무겁고 튼튼한 거예요. 특히 잠글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이유는 혹시 살짝 닫았다가 휘가닥 터지고 열릴까 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그릇이 모양이 일정할 적에는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팽창할 수 없으니까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벽을 막 심하게 때리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압력이 커진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보일의 법칙이라고 배웁니다. 즉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일정하다면 압력은 증가한다라는 것이 보일의 법칙이에요. 샤를의 법칙은 그 부피가 팽창할 수 있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이 샤를의 법칙이고, 보일의 법칙은 부피가 팽창할 수 없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과 샤를의 법칙은 중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기체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끓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배우는데, 그것이 바로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으면 끓는다는 정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정의예요. 끓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은 기포가 부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답하면 학교에서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 끓는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잘 물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아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바쁘시니까 잘 이해했는지 혹은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이걸 무조건 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어머니들께서 이해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한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의를 본다면 끓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온도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기압 이야기만 있어요. 즉 끓는다는 정의에선 기압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선 항상 우리가 1기압에서만 행동을 하니까 높은 산이나 압력솥의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거 이상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증기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대기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냄비 뚜껑을 이렇게 닫았다고 해보죠. 그래도 물이 부글부글 막 끓고 있을 때 보면 뚜껑이 풀썩풀썩하죠. 네? 그것은 뭐냐면 이 바깥이 바로 대기압인데 이 바깥에 있는 대기압과 이 안에 있는 물 바로 위에 있는 이 기압이 같아지도록 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비 뚜껑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기하게도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압력솥으로 꽉 묶어버리면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하고 안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열고 닫히는 상황이 됐을 때 혹은 뚜껑을 열고 우리가 끓일 적에는 대기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압력솥의 상황이 되면 물 바로 위에 있는 이 공기의 기압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할까? 여기 있는 기체들은 바로 물을 내리누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 입자들이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는 이 기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 커지면 물 사이의 간격도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물끼리의 인력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끼리 인력을 끊고 기포가 되려고 하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1기압일 적에는 고유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끊는데 100도면 돼요. 1기압일 때는. 근데 압력솥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설명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압력도 커지죠. 기체의 압력이 마구 커지면 여기도 물이 기체가 되려고 할 적에 그 압력을 이겨야 되는데 그럴 때 에너지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순환, 악순환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얘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 높은 끓는 점이 돼야지 물이 끓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압력솥 안에서 밀폐된 상황으로 가열을 하면 끓일 수가 없어요, 지금. 항상 이 압력이 자꾸자꾸 커져서. 그런데 다행히 그러다가 폭발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느 정도 가열을 하면 여기 있는 추가 혼자 칙 하고 김을 빼죠. 그럼 우리는 밥 다 돼가는구나 라는 걸 아는데 김이 빠진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압력을 낮춰준다는 의미예요. 일정한 압력 이상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압력솥이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는 순간에 김을 빼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이 빠지면서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면 그 순간에 여기는 온도는 높은데 압력이 드디어 낮아졌으니까 이기고 기체가 될 수 있겠죠?
그 순간 부글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막 급하게 김을 빼면 부글부글 막 끓으면서 넘치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천히 식힐 시간도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안 끓다가 왜 김이 빠지면서 끓느냐? 그것은 김이 빠지는 순간 드디어 인력을 끊고 기체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끓는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액체 바로 위에 있는 기체가 얼마나 큰 기압을 가지고 누르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여기 대기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압력소단에서는 이 물 위에 있는 기압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 진기압이 뭐냐면 기포로 되는 압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의 압력을 이기고 기포가 되려고 하는 그 압력과 위에서 내리눌러서 그거를 벌어지지 못하게 하는 압력이 최소한 같은 순간부터 끓겠죠. 그거보다 진기압이 작으면 못 끓을 거예요. 대기압이 더 크고 진기압이 작으면 못 끓어요. 근데 대기압보다 진기압이 더 크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겠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끓음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진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 끓는다라는 정의를 통해서 물질이 끓을 때, 어떤 액체가 끓을 때 기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온도에 대한 정의는 끓는다라고 얘기할 때 온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기압은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꼭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오늘 수업 들은 것 중에 질문 있으시면 좀, 예. 지금 그 보일의 법칙하고 사르의 법칙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예,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것은 보일의 법칙이었는데요. 보일의 법칙은 그 그릇이 일정할 때, 부피가 변하지 않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법칙이고,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올라갈 때 이 부피가 팽창할 수 있다면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팽창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럴 때는 기압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들어가죠. 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궁금하신데 미처 질문 못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EBS 무릎학교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틈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밥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빨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 우리가 빨래가 얼어버릴 때 우리가 그게 녹지 않고 마르는 현상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